안녕하세요. 쇼피코리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게 된 쇼피코리아 대외협력팀 김지연 팀장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A라는 셀러와 B라는 셀러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입점하여 비슷한 카테고리의 제품군을 판매하는 셀러였고, 두 업체 모두 온보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상품 등록도 꾸준하게 진행했던 셀러들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A셀러는 정보에 둔감한 편이었고, 반면에 B셀러는 정보에 민감하여 정부 사업에 참여했던 셀러입니다. 그럼 8개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A셀러는 0.2배 성장한 반면에 B셀러는 주문량이 2.5배 성장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가 전년도 정부 사업에 참여한 셀러 대상으로 평균 성장량을 산출한 값인데요. 물론 이보다 수십 배에서 몇백 배까지 단기간 급성장한 셀러가 있기도 하고요.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셀러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정보에 민감한 셀러일수록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노출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매출 성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쇼피가 제공하는 정부 사업 프로그램이 타 플랫폼 대비해서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왜 쇼피가 여러분들의 파트너사로 가장 적합한 플랫폼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쇼피는 최근 남미와 유럽에 진출하여 현재 크로스보더로 브라질과 멕시코가 오픈되었죠. 물론 앞으로도 마켓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플랫폼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쇼핑 앱으로 1위를 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죠. 여러 강점들 중에 몇 가지를 간추려 보자면 쇼피코리아는 지난 3년간 정부 사업으로 평균 800% 거래액을 달성하였고요. 약 1억 5천만 불의 거래액을 배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준 총 784개의 신규 기업이 정부 사업을 통해 입점되었고요. 약 1000여 개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내 및 국외에 정부 사업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정부 사업 전용 월간 캠페인과 라이브 스트림 등 다양한 마케팅 슬롯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사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보통 정부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셀러분들은 막연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과연 내가 정부 사업에 참여할 자격 조건이 되는가?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될 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그렇다면 세 번째로, 비용을 내야 되진 않는지. 네 번째, 정부 사업의 정보는 어디서 받으며 이것을 신청하는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최신 정보에 대해 소개를 드릴 텐데요. 금방 세션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격 조건입니다. 전체 국내 기업 중 99.7%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인데요. 경제성장의 핵심이자 중축이 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함께 동반 성장을 하는 형태의 과제가 대부분 정부기관의 프로젝트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라고 하시면 기본적인 참가 조건은 되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할까요? 물론 프로젝트마다 지원 대상 규모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제외되는 대상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폐업 중이거나 또는 체납으로 인해 현재 가압류 상태이거나 부정사실 또는 사행산업을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사실 제외 대상군들을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들로 대부분의 일반 기업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혹 선정 과정 중에 확인되어 안타깝게 떨어지는 기업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바로 국세나 지방세 내는 기간을 깜빡하여 체납된 기업들로 4번입니다. 미리 국세청에 확인하시고 체납된 부분은 없는지, 이로 인해 정부 사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편적인 조건들만 갖추면 정부 사업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오늘 쇼피 내부 검토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로직을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쇼피에 샵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이는 미입점 셀러와 기입점 셀러를 분리하여 적합한 정부 사업의 종류를 제시하기 위함인데요. 두 번째로는 현재 내 샵의 활성화 여부를 파악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최근 접속 일자, 라이브 제품 수, 그리고 베케이션 모드 여부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샵 상태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인데요. 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3점 이상일 경우
캠페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항상 잘 확인하시고 정부 사업 지원 전에 현재 나의 샵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하시어 참가 기업 모집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정부 사업에 참여할 시에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정부 사업의 지원 형태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도표처럼 미입점 셀러와 기입점 셀러의 지원 시점은 각각 다를 텐데요. 미입점 셀러는 보통 입점 지원과 셀러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온보딩 지원 사업은 약 6개 정도가 집행되었고요. 전체 중 33% 정도 차지합니다. 반면에 기입점 셀러는 온보딩 지원 사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마케팅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만 약 7개가 진행되었고 전체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39%를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정부 사업의 구조적 추이로는 온보딩과 마케팅 지원 사업을 합친 원스톱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년도 기준으로 약 5개 정도 진행하였고 전체 중 28% 정도 차지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미입점 셀러의 경우 첫 번째로 입점 지원은 쇼피에 입점 이력이 전혀 없는 셀러를 대상으로 진출 전략, 교육 및 세미나, 그리고 쇼피 온보딩 프로세스 관련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셀러 육성의 경우에는 입점을 하였으나 상품 등록 전 셀러를 대상으로 단계별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하여 상품 등록과 샵 세팅을 교육하고 주로 셀러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그렇다면 기입점 셀러 대상으로 진행되는 마케팅 지원 내용은 어떨까요? 좀 더 쉬운 설명을 드리기 위해 마케팅의 금전적 가치를 마켓별로 회당 산출해 보았습니다. 현재 동급 수준의 전년도 마케팅 패키지 비용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월 평균 2회의 정부 사업의 캠페인에 5개 샵 모두 참여하고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시에 셀러당 최대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마케팅을 제공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 샵 기준으로는 평균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금전적 가치를 지닌 마케팅 툴은 어떤 게 있으며 어떻게 노출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다음 장부터는 전년도 집행했던 캠페인 중 몇 가지를 갖추려서 툴별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메인 배너 슬롯들입니다. 홈 배너, 앱 배너, 글로벌 서클 배너, 팝업 배너 등이 있고요. 다음은 전년도 정부 사업을 통해 진행되었던 총 85개 캠페인 중 몇 가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캠페인은 이처럼 메인 배너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관련된 대부분의 캠페인은 정부 사업을 통해 진행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캠페인을 구성하고 국내 셀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부 사업에 참여한 셀러분들은 이미 이처럼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되고 각종 마케팅 툴에 노출되고 있다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개인 셀러가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쇼피의 메인 캠페인을 현재 조이 쇼피 코리아는 정부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용입니다. 다양한 마케팅 툴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에 만약 내가 참여를 한다면 얼마나 비용이 발생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는 정부 프로그램 참여 구조를 2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환급 구조와 환급 구조인데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환급 구조가 75% 정도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죠. 비환급 구조란 100% 정부 자금과 쇼피 자금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셀러는 지불 금액이 전혀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반면에 환급 구조란 보통 셀러가 선지급한 이후에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또는 중간에 환급을 받는 구조인데요. 일정 부분 셀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금액은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자금 흐름이 유연하다고 판단되시는 셀러분들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은 비환급 구조보다 경쟁률이 낮은 환급 구조에 신청하는 게 선정에 더 유리할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신청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마케팅도 제공해주고 비용도 내지 않는 정부 사업의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정보를 받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신청 방법은 보통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쇼피 신청, 그리고 두 번째 기관 신청이 있는데요. 쇼피에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신청 완료가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허나 모든 프로젝트의 신청 방법이 동일하진 않고요. 특히 중진공 사업의 경우 가장 예산과 지원 규모가 큰 정부 기관인데요. 해당 기관은
쇼피 신청과 기관 신청 두 곳 모두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신청 완료가 됩니다. 각 정부 사업별로 신청 방법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값을 전달받는 게 중요하실 텐데요. 다음으로는 내가 어디서 이러한 정보값들을 받을 수 있는지 채널들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메일 발송과 쇼피코리아 공식 블로그 포스팅이 있겠고요. 쇼피코리아 카카오 공식 채널과 셀러센터 내에도 안내 문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쇼피 에듀케이션 허브라든지 쇼피코리아 공식 사이트 공지란에도 올라갑니다. 이외에도 문자 메시지라든지 또는 개별 쇼피 커뮤니티 채널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스크랩하고 방문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정부 사업 참여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프로그램의 최신 정보를 전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온라인 수출 공동 물류 사업과 두 번째, 미디어 컨텐츠 마케팅 사업입니다. 우선 온라인 수출 공동 물류 사업의 경우 4년째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케팅 부문으로는 월별 정기적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드리고 바우처나 리베이트라든지 배송비 쿠폰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물류 부문으로는 해외 배송에 대한 서비스 및 풀피먼트를 지원드리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달라진 점은 마케팅과 물류 부문을 각각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쇼피 채널을 통해 쇼피 신청뿐만 아니라 고비즈 코리아를 통해 기업정보 동의 신청까지 부문별로 완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콘텐츠 사업인데요. 이번 연도가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로 중진공과 쇼피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쇼피 공식 계정을 통해 라이브 스트림 최소 2회 이상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쇼 호스트나 현지 인플루엔서 등을 지원드리고 라이브 스트림 전용 캠페인을 제공드리는 사업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기 2개 사업은 참여 기업 상시 모집 중으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쇼피 대외 협력팀으로 문의 주시면 상시 응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외 협력팀 발표자 김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